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속아서 1억 원을 대출받고 이것을 홀라당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 자, 얼마 전 신문기사에 단 내용입니다. 통장의 잔액 몇백만 원보다 자칫 대출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장 은행에 한 개라도 있다면 자, 이거 상반기에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이걸 신청하시면 이제 보이스피싱 걱정 끝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많이 걱정하시는데 자, 요거 한 방이면 걱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 바로 차단이 가능한데요. 특히 여신거래에 대해서 바로 한 방에 차단이 가능합니다. 자, 금융상식인데요. 제가 지금 지문을 읽어드리고 틀린 것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맞추지 못하신 분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고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골라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지문을 정지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자, 기존 거래 중인 금융사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정답일까요? 두 번째는 해제 신청은 어느 금융사에서 할 수 있다. 세 번째, 은행의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일반인의 대리 신청 및 비대면 신청 허용이 가능하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답을 못 맞히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자, 꼭 이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답을 틀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걸 아셔야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기존 거래 중인 금융사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요. 안심거래 서비스 한 번에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해제 신청은 어느 금융회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행 외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심 차단 서비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가지 뜯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자 그 상반기 중에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해서 피해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 기존 보이스피싱 대책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 등이 있었죠. 그러나 사후 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그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그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안심 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타잔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서비스 신청 방법은 소비자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행을 비롯해서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에서 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상반기 중에 도입이 되는데 이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 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신용정보원에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하면 모든 여신 보이스피싱범의 거래가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보이스피싱범이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 등록 사실을 SMS 등을 통해서 통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욱 안심하고 내가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이런 여신거래라고 하죠. 이런 이제 대출 거래 쉽게 말하면 이걸 취급 시에 내가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보이스피싱범이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을 이제 하려고 하면 신용정보원에 내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범이 이렇게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을 하려고 해도 이게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이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을 시도하게 되면 이런 사실을 바로 신고자인 그 나에게 즉시 통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 안심인 거죠. 이게 바로 요번에 바뀐 그 금융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상반기에 전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요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심 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해제 신청할 경우에는 어느 금융회사나 방문해서 해제 신청은 가능한 거고, 신청은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 가져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해제 신청은 내가 꼭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데 가서도 해제가 가능한 건데,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걸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안심 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든 방문해서 안심 차단 서비스 해제 신청은 가능하다. 요거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리 신청 및 비대면 신청도 허용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 대리 신청, 위임 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독 규정 개정으로 이번에 안심 차단 서비스가 상반기에 전격 도입이 되면은 소비자는 정보 유출,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심 차단 서비스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이 안심 차단 서비스를 사전에 먼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종전에는 대출이라든지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2차, 3차 피해에 취약했는데, 이제는 그 상반기에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전격 도입을 통해서 보이스피싱범이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개설하거나 카드론을 받거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통장에 잔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피해 당하는 것보다 이 보이스피싱 대출로 인해서 몇억 원 그냥 대출 피해 당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요. 늦었지만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상반기 중에 적극 도입된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걱정 뚝, 모든 금융거래 차단 한 번에 가능합니다. 통장 잔고 피해보다 더 큰 피해 발생 가능한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 방지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이런 데 솔깃해서 이렇게 그 대출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는 만큼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첫 번째 방법인데요. 자, 우체국을 사칭한 가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이거를 통해서 핸드폰 번호나 정보를 탈취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한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기재된 그 연락처,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 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통화하게 되는데, 이때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놔라 이런 등의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이스피싱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발신자 이름 그대로 화면에 뜨는 수법인데요. 국제전화가 걸려와도 전화번호 뒤 8자리가 일치하면 저장된 같은 번호의 발신자로 화면에 표시되는 점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범이 우리 딸, 우리 엄마 이렇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해서 납치했으니 송금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조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일상에서 흔히 전송받는 택배 문자, 또 지인이 애경사 문자로 자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애경사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심겨진 보이스피싱의 이 악성 URL 그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상태로 돼서 보이스피싱범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좌지급 정지, 통신사, 고객센터 소액결제 금지를 즉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 3차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만약에 있다면은 즉시 재발급을 하고요. 자, 경찰청에서 시티즌 코난 앱이라고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내 핸드폰에 악성 앱을 찾아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그리고 이번에 그 전격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면 여러분 통장 잔고 말고 그 대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대출을 몇억 원 받는 피해, 또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서비스 이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 전격 도입되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자세히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에 통장 한 개라도 있다면 반드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잘 숙지하셔서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